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개편 첫날인데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예, 저도 다행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뭐 별로 그렇게 영혼이 없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바이든 시대 알셉 타결의 의미입니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 또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총 15개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 FTA인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어제 15일에 이제 공식 출범을 했어요. 예, 전 세계 GDP의 이제는 3분의 1, 또 인구의 또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초대형 FTA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지난 수년간 이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이 선진국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이제는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RCEP 출범으로 그 추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유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동차와 철강이 이제 수혜 업종으로 보이는데요. 아세안 국가들의 이제 높은 관세가 철폐되거나 이제는 관세가 대폭 낮아지면서 이 분야에서 이제 수출이 이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관세를 뭐 낮추거나 철폐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좀 기술력이 좀 앞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동차와 기계, 뭐 또 부품과 같은 이런 민감 품목을 이제 양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호가 되는 거고요. 또 설사 개방을 한다 할지라도 10년에서 20년간 이제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서 또 이 분야를 또 일본으로부터는 또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는 주식시장이 개장이 될 텐데요. 알셉의 영향 어느 산업이 수혜인지는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농산물이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 예.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또 아세안 국가에 또 이렇게 값싼 농산물이 몰려 들어오면 우리 국내 농가가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예,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과는 개별적으로 이제 자유무역 협정 이제 FTA를 이미 체결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 RCEP에서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경우에는 기존에 체결된 이 FTA의 범위 안에서만 품목을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품목인 이제 쌀이나 마늘, 양파, 고추와 같은 농산물, 그리고 이제 새우나 오징어, 돔 같은 수산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가 매우 큰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양어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보다는 피해는 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그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또 상당하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이 RCEP 가입을 두고 그 향후 그 바이든 행정부와의 마찰을 예상하는 그런 목소리도 또 있더라고요. 예, 그 바이든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과의 견고한 관계 구축을 한 이제는 그 외교 전략을 이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경제 정책 역시도 기존의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기존 동맹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이제 다자무역 협정 체계를 이제는 좀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이 이 중국을 딱 빼놓고 일본, 호주, 캐나다와 같은 이제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을 주축을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우르는 이제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제 TPP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TPP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뺀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우리 자국 내 사업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보호주의를 선언하면서 이 TPP를 탈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당선자가 이 TPP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중국이 이번에 RCEP 출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 미국 주도의 이 TPP에 대항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거든요. 네.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아시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TPP 그리고 RCEP이라는 이 경제 체제를 이제는 서로 간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제 13억의 인구를 가진 이 인도가 이번 RCEP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유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한데 RCEP에 참여해 관세 장벽까지 없앤다면은 뭐 경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TPP 복귀를 통해 인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인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뭐 캐나다 등을
함께해서 이제 아시아 권역에서 미국 중심의 이 경제적 공동체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제 관련 협정에 우리한테 참여하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알셉이 아닌 TPP에 더욱 치중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로 오가는 이 균형 외교, 다른 말로는 아슬아슬 줄타기 외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외교 전략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향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지켜보는데 뭐 저 FTA까지는 제가 좀 알겠는데요. 뭐 RC, EP, TPP 뭐 아주 그냥 엄청 많네요. 뭐 예. 이런 그 저기 FTA는 이제 개별 국가들 간이라고 하면은 네, 네. RCEP이나 TPP는 이제는 그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단. 예. 알겠습니다. 뭐 또 뭐 알셉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계속 이야기를 예. 나누겠네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 추 장관이 왜 그럴까입니다. 또 추 장관 얘기인데요. 예.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그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후폭풍이 또 상당한데요. 지금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그 추 장관이 이제는 그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결국에는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할 때에는 이제 법원의 명령과 같은 일정 요건하에서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건데요. 예.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면서 이를 참고하라는 그런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는 헌법상 자기부재 거부 원칙이라고 해서요.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묵비권 행사라고 하잖아요. 자신 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마라.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연장선인데요. 예. 이번 비밀번호 공개법은 바로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번에 논란이 된 이 비밀번호 공개법은 한마디로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건데 이걸 말하라고 강조하고 또 말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데요. 예. 이런 법이 사실 군사정권 시대에나 많이 나올 법인데 왜 이 시기에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 장관이 영국 사례를 예로 들었다고 했는데 영국은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영국은 이제 수사 관한 규제법이라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의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암호 해독 명령 허가 청구를 합니다. 예. 근데 법원이 허가를 냈는데 피의자가 이 명령에 불응한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법은 우리가 롤모델로 삼기가 좀 그런 게요. 영국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이 법은 테러 예방이나 국가 안전을 이유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예. 수사기관한테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 강제 청구권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동의 없이도 이메일과 통신 기록을 또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아주 강범위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언론인에 대한 이제 무분별한 감청이 이루어져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예. 일단 대부분이 나라들이 이제는 영국이나 호주도 일부 있는데요.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일부 나라를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비밀번호 공개법과 비슷한 법이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런 법을 두고 있지 않은지 그건 간단합니다. 수사 편의성보다는 인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법무부도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나 또 사이버 테러와 같은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또 했습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요. 사실 헌법상 자기부재 거부 원칙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가장 우호적으로 분류되는 진보 단체죠. 이제는 민변이나 참여연대도 이번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변은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아주 사과까지 요구했고요. 또 참여연대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법무부가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건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라면서 이제 수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비밀번호 공개법 제안은 이제 진보와 보수, 이제 진영 논리를 떠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요. 아마 이번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제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이 왜 그럴까? 라면서 좀 답답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추 장관 저 뉴스는 언제쯤 안 나올까요? 예,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러게요. 이런 발언이 없으면 또 안 났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같아요. 예, 느낌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주 나옵니다, 언론에.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